자, 오늘은 어떤 걸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육하 원칙에 맞춰서만 얘기해줘도 되게 고마운데 어디서는 빼더라도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또 뭐가 있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는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관련돼서 약을 먹었다, 진료를 받았다, 수술을 했다 이것만 얘기해줘도 진짜 완벽한데 별로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좀 없긴 하죠. 그러면은 6하 원칙이 아니고 5하 원칙.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크게 보면은 비슷한 틀인데 일단 나는 1번으로 TMI 금지. 많은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게 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뭔가 더 궁금해. 궁금하면 우리가 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내가 이걸 꼭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거랑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랑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6하 원칙에 맞춰서, 아니 5하 원칙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정말 베스트고 너무 고맙긴 한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한 내용 같고 저것도 중요한 내용 같고 그치. 이게 빠지면 뭔가 이 진단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럴 땐 얘기하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왔어.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에 이렇다는데 그게 아닌 이유를 다 설명하기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는 내가 전혀 갈피를 못 잡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큰 카테고리 정도 그런 걸 찾아보는 정도로 보고 그다음 와서는 같이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믿고 맡겨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좀 너무 정보가 방대하다 보니까 좋은 정보도 많지만 나쁜 정보 혹은 뭐 잘못된 정보도 그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은 혼란을 좀 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원하는 거를 환자가 내가 내가 명확히 원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난 단순히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어. 심리 상담 연계했으면 좋겠어서 왔는데 약물이랑 치료랑 이런 거 다 설명을 했더니 근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10분 20분 설명하고 나서 또 어떤 게 궁금해 가르치야? 이것도 이제 근데 우리 진료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른 거 얘기하는 재미가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원하는 게 있는 사람 좋아 괜찮아 거기에 완전 집중해서 얘기해줘요. 또 원하는 게 없는 사람 원하는 게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해서 나한테 찾아달라 그래. 그럼 난 찾아서 다 얘기해줘.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성향을 처음에 오픈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맞춰봐 내가 뭘 원할까 이런 느낌 혹은 내 문제가 뭘까 이런 느낌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취조를 하게 되니까 불편해지지. 나도 비슷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밉살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내가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혹은 내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생각이 많아지죠. 물론 그 과정을 뭐 찾아가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뭐 마음이 힘들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일이 안 풀려서 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한 스텝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생각이 많아진다. 정신과 진료받을 때 팁이라고 표현할까요? 정신과는 주치를 믿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까 약간 교주 같은데 믿어야지. 그건 아니고 사실 모든 의료가 마찬가지기는 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정신과라는 타이틀을 붙였냐? 정신과는 이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뚝딱 그냥 약 쓰고 낫는 게 아니고 뭐 교과서에서는 뭐 항우울제를 써도 한 달, 뭐 항정신병약을 써도 한 달.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부작용만 나타나고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믿고서 일단 한번 드셔보셔야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왕 오신 거 좀 긴가민가 해도 한번 믿고 쭉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정신과는 정리하면은 믿고 가야 믿어라. 된다. 진짜 슬픈 거부터 진짜 웃긴 거부터 진짜 얄미운 거부터 전 제가 개입했던 거보다 그냥 한 단상이었는데 30대 중반쯤 여자분이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진료를 보러 왔어. 자기는 이런 데 처음 와봤대.
그래서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뭐 20대 후반부터 좀 여성분들이 이제 노화가 시작해서 지금은 여기저기 좀 처지는 느낌, 꺼지는 느낌, 그래서 내 얼굴이 예전이랑 좀 달라지는 게 많이 들 거예요 하면서 쭉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줬어. 이렇게 하면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랑 상담을 하고 뭐 과정 이제 준비 과정을 하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신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취소하시고 약간 울먹이면서 선생님 다시 나중에 올게요 하면서 가셨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데스크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애가 셋인데 애 셋을 연속으로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 한 7, 8년쯤 되겠죠? 그 시간 동안 자기를 하나도 못 돌본 거야. 그게 너무 서러워서 왔는데 그 카드를 긁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야. 병원에 이거 긁은 저기 있을 건데 전화 좀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인이 엄청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상황은 모르지만은 그 여자분이 좀 무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상황에 대비해서 어쨌든 자기 나름의 그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든 비합리적인 판단이든 내 몇 년간의 내 자신을 못 돌보고 내 외모를 못 돌보아서 내가 노화를 맞아서 너무 그게 좀 서럽다 하는 거를 그렇게 조금 이제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남편한테 엄청 야단 맞고 엄청 풀이 죽어서 엄청 슬프게 이제 울면서 왔어. 그때. 그거 보고는 조금 가슴 아프더라고. 그게 되게 하고 싶었을 건데 되게 슬퍼하면서 가는 거 보고는 약간 좀 씁쓸했던 기억. 1번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거나 찾아간다. 그리고 모르는 데 가더라도 일단 의사라는 거를 웬만하면은 밝히는 편이다. 그리고 저한테 오는 분들도 웬만하면 의사라고 바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진짜 등등. 근데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갈 때 내가 의사라는 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때 보통 정신과에서 직업 묻는 거 다 아시니까.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네 의사인 경우들 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알잘 딱갈센. 지금도 형 나 어디 뭐 어디 불편한데 이러면은 바로 도와주잖아. 그치, 의사들끼리는 그런 건 좀 편한 것 같아. 그게 편하죠. 얘기하기 편하고 또 믿고 맡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끼리도 이제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그 세부 분야과에 맡기니까. 모르는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아 솔직히 이분 좀 진료 성의 없다 이렇게 느낀 적. 아 모르는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네. 내가 의사란 걸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왜 없어? 있지. 있죠. 솔직히 있지. 있죠. 그 난 의사라고 했는데도 심지어 성의 없다고 느낄 때가 있긴 있어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프로토콜 정도 안에서의 그렇죠. 그런 과정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오케이니까. 환자 오기 전에 방을 막 정리해. 이게 내 사무실이자 동시에 이제 환자 진료보는 곳이다 보니까 막 뭐 왔다 갔다 하고 서류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업체 거 뭐 들어오고 이러면 막 되게 난장판이거든. 환자분들이 사실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좀 정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 아유 중요하지. 나도 맨날 어지럽히지만. 그리고 온도 습도 좀 맞추고. 온도 습도. 온도 습도 중요하지. 그런 것도 형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네. 온도 습도 중요하죠. 온도 습도. 사람은 25도 전후가 가장 쾌적합니다. 24도, 25도 사이. 23도 되면 약간 쌀쌀하고 26도 되면은 좀 더워. 집에 온도계 있어? 아 그때 산다 하고 안 샀다.